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중국인민은행이 1년 만기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 금리를 2.5%로 동결하고 공급 규모는 만기 대비 700억 위안 축소했습니다. 이번 동결 결정은 시장의 예상에 부합한 것이며 공급 규모 축소는 중앙은행에서 나가는 유동성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엔달러 환율이 오늘 오전 달러당 153.96엔까지 오르면서 엔화 가치가 1990년 6월 이래 약 3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이란의 공습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증시가 1%대 상승 출발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의 추가 대응이 없으면 종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밝힌 상태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미국은 이스라엘의 반격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 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확정 가능성이 줄었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을 가장 빠르게 알아볼 수 있는 시간 해선시대 진행의 백선입니다. 올해 들어서 인플레이션 지표에도 담담하게 반응했던 연준은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지표 2% 목표치에 다가간다라면서 계속해서 말을 잡아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는 아무래도 물가가 크게 상승하지 않고 그리고 미국 경기가 크게 침체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착륙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셈법이 꽤 복잡해진 상황입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된 상황이 드리워졌는데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예상치 못하게 드리워진 상황입니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가장 크게 문제를 봐주신 요인은 바로 유가일 겁니다. 유가 상승세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었는데 또 다른 지정학적 리스크가 드리워지게 되면서 유가는 이제 $100, 그 이후에 더 큰 세 자릿수대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연준 역시도 반응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시기가 더욱더 늦춰질 것이라는 불안감도 있는 시장인데요. 시장에 대한 대응 상황은 방송을 통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경제지표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경제지표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1호 전 2월 산업 생산이 예측치에 부합한 0.8%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감소 추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3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7% 증가한 7,096억 달러로 두 달 연속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동차와 부품을 제외한 근원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1.1% 증가하며 2월의 수치인 0.6%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시간 기준으로 내일 오전 9시에는 올해 투표권을 가진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스탠퍼드 경제정책연구소 행사에 참석해 연설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전 11시에는 중국의 1분기 GDP 예비치와 3월 산업 생산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오늘 해선시대와 함께할 마스터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네, 오늘 해선시대 성견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마스터님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견 선생입니다. 자, 대혼란의 어떤 세계 지수의 변동이 지금 있습니다. 갑자기 주말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면서 유가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이 유가에 대한 두려움이 바로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거라는 두려움에 좀 팽배해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조금은 잔잔한 흐름을 일단은 보이고 있는데요. 자, 5일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리고 앞으로 지수 대응 어떻게 해야 될지 각 부분별로 정리했습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과 여러 가지 전략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그 전에 강연회 이야기를 좀 해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강연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굉장히 흥행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마스터님 분위기 어땠나요? 네, 사실 조금 걱정은 했고요. 네. 제가 7개월 만에 일단 하는 강연회였고 많은 분들이 일단은 오실까 조금 걱정은 했었는데 예상대로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오셔서 성황리에 일단은 마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오신 많은 분들, 그리고 사정상 못 오신
못 오셨지만 성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굉장히 좀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성황리에 조금 맞췄기 때문에 서울 강연회를 일단 추이를 보고 부산에서 2탄을 할지 말지 일단은 결정을 하는 거였는데 27일입니다, 여러분. 공지 나갈 건데요. 27일에 부산에서 강연회 한 번 더 있습니다. 서울에서 놓치신 분들은 상반기 마지막 강연회입니다. 부산 강연회도 꼭 와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강연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스터님과 함께 많은 전략 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상품별 현재 시세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시세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22시 35분에 좀 저점을 찍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변동성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 기준으로는 낙폭을 조금 줄여내면서 상승 기조를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1838달러 정도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나스닥 관련 이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의 지정한 리스크가 미 연준 통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뉴스입니다. 영국 경제연구소 캐피털 이코노믹스가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에 따른 중동 긴장 고조가 미 연준의 금리 인하를 지연시킬 수는 있겠지만 인하 자체를 막지는 못할 것이라면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계 경제 주요 위험은 첫 번째, 두 나라 간의 충돌이 더 광범위한 지역 갈등으로 확산될 것인가의 여부, 두 번째, 에너지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날지일 것이라면서요. 유가 상승은 선진국이 인플레이션을 목표치로 되돌리는 노력을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다만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 근원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때 주요 중앙은행의 정책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는데요.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유가가 10% 상승을 한다면 인플레이션이 0.1에서 0.2%포인트 상승을 한다면서 통화 정책을 움직이려면 유가가 더 큰 폭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상승해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연준이 중동 이슈로 인해서 금리 인하에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보이지만 인하를 완전히 막지를 못할 것이라면서 9월에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마스터님 이 이슈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에서 첫 번째로 지적한 점을 살펴보니까요. 두 나라의 충돌이 이제 과연 광범위한 지역으로 번져 나갈 것인가였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보복적 공습 이야기가 나왔을 때 유가 상승이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이란의 글로벌 생산량은 일평균 살펴봤을 때 4% 정도에 불과하고요. 이스라엘은 산유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확전이 벌어질 수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게 되겠죠.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충돌에서 최악의 상황은 무엇일지 궁금하고요.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미국은 이스라엘의 반격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뉴스도 나왔다고 하는데 먼저 이 이슈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자, 연준이 금리 인하 막지 못할 것이라고 일단은 얘기를 했는데 금리 인하냐, 금리 상승이냐, 금리 인상이냐 이게 일단 조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차트를 혹시 PDP로 혹시 차트를 볼 수 있나요? 일단은 그러면 제가 요거는 조금 설명을 해드릴 게 있는데 여러분, 자 금리 인상과 금리 인하에 관한 거를 일단은 조금 설명을 해드릴 거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인사이트를 조금 기르셔야 되는데, 자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이제 지금 확전이 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일단은 지수는 우리가 이제 심리입니다. 심리. 어떤 일이 벌어질 거다 혹은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심리에 의해서 일단은 지수가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자 말씀 주셨다시피 4%밖에 일단은 생산을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요거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5일에는 딱 3가지가 있습니다. 더 많은데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죠. 북해산 브렌트유가 있고요. 이제 중동 두바이유가 있고, 두바이. 자, 우리가 지금 거래하는 뭡니까? 크루드 오일. 이렇게 있는데, 자, 이란은 어디죠? 중동 지역이죠. 중동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중동 두바이유는 아시아권에서 많이 사용을 해요. 아시아권에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래를 하는 크루드 오일이나 이제 브렌트유
브렌트유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크게 지금 임팩트가 가해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요게 지금 계속 기사가 나오고 크루드 오일이 변동하는 것은 바로 심리 때문이거든요. 심리. 자, 제가 왜 심리를 일단은 지금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인사이트를 일단은 좀 보셔야 되는데, 자, 금리 인상을 할 것인가 혹은 금리 인하를 할 것인가가 지금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고, 자,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기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인하를 할지 인하를 안 할지가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기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중동에 확전이 났을 때는 당연히 오일, 그렇죠? 당연히 오일의 가격이 뛸 것이고, 오일의 가격이 뛰면 어떻게 됩니까? 단순하게 일단 생각해 보면 인플레이션. 왜냐하면 오일도 사실은 원자재가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뛸 거다라는 예상을 통해서 지금 지수가 굉장히 불안정하게 움직일 것이다라는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발자국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접근을 한번 하실 수 있게끔 제가 힌트를 좀 하나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 9시 반에 소매 판매 지표, 그죠?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가 났습니다. 예상치보다 올랐거든요. 예상치보다 올랐습니다. 요거는 제가 지금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방송 오늘 보시는 분들은 조금 힌트를 얻어 가실 수 있게끔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소매 판매 지표는 중요 지표입니다. 중요 지표는 맞아요. 그런데 변동폭이 굉장히 큰 지표는 아니에요, 여러분. 변동폭이 큰 지표는 아닙니다. 자, 소매 판매 지표는 쉽게 말씀을 드려서 도매, 소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 중에 소매입니다. 직접적으로 사람들이 팔고 사는 그 소매입니다. 자, 우리가 지표를 해석을 하실 때 어떻게 제가 말씀드렸죠? 딱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자, 이 지표 해석이 이 지표가 나온 그 치수가 경기에 도움이 되느냐, 경기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요것만 구분할 줄 아시면 돼요. 자, 여러분 해보겠습니다. 소매 판매 지표가 예상보다 높다라는 거는 사람들이 활발하게 소비를 한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활발하게 소비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예상치보다 높으면 지수가 올라야 되고요. 경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야 되고, 소매 판매 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하면, 예상치보다 낮으면 경기가 안 좋다라는 뜻이니까 지수가 내려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21시 30분에 발표가 나고 나서 쭉 올랐어요. 그렇죠? 이게 왜 쭉 올랐는지는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만 적용을 시키시면 돼요. 자, 소매 판매 지표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시장에 긍정적인 사인을 준 것이고, 뭐 금리를 인하한다, 금리를 인상한다, 이거 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아시면 돼요.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준 것이고, 이게 뭡니까?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니까 지수가 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지수가 올랐는지에 대한 설명이 여기에서 가능해집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제가 첫 번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매 판매 지표가 중요 지표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변동의 폭이 크지는 않아요. 크진 않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변동폭이 얼마나 됐느냐면요, 여기 보시면 270 라인, 그렇죠? 270 라인에서 고가가 한 350 라인 정도 되거든요. 18,270에서 한 340 정도 갔습니다. 그러면 70포인트를 갔습니다. 1포인트의 4틱이기 때문에 70포인트면 280틱이에요. 엄청나게 많이 갔습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많이 갔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두셔야 돼요. 자, 소매 판매 지표가 변동폭이 크지는 않다.
근데 지금 뭐예요? 변동폭이 커졌다라는 거예요. 변동폭이 굉장히 큰 겁니다. 320틱이면. 320틱. 320틱에서 한 400틱 정도 움직였죠. 왜 이렇게 변동폭이 커지느냐는 겁니다. 왜? 변동폭이 크지 않은 지표인데 변동폭이 커지고 있다는 건 모든 시장이, 지금 지수 시장이, 그리고 상품군 시장이 굉장히 예민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민하다. 요거 여러분들 키포인트로 좀 아셔야 돼요. 특히나 지표 매매 하시는 분들은요, 요거 일단 키포인트로 아셔야 됩니다. 제가 9시 반에 소매 판매 지표 발표 나는 거 보고 시장의 추이를 딱 보니까 시장이요, 지금 굉장히 예민해진 상태예요. 자, 여기에서는요, 여러분, 어떻게 매매를 하셔야 되느냐? 어떻게 지표 매매를 하셔야 되느냐? 지표에 관한 제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 내일 어차피 제가 화요일 날 공개 방송이기 때문에 공개 방송 때 이 지표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영상을 제가 올려 드릴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 화요일 날 제 무료 공개 방송 일단 참여를 하시면 지표 영상을 일단 올려 드릴 거고요. 지금은요, 여러분, 지표 매매 하시는 분들은요, 경기에 도움이 되는지 경기에 도움이 안 되는지에 관한 그 개념만 딱 확고히 하시고 추세대로 일단은 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왜냐? 지금 지표들이 굉장히 예민해질 겁니다. 별거 아닌 지표들도 변동폭이 굉장히 클 수 있어요. 이유는 뭐예요? 자, 우리가 예를 들면 금리 인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기가 조금 가라앉아야 되거든요. 근데 경기가 지금 좋다라는 시그널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못한다. 혹은 뭐 조금 그 경기가 조금 가라앉으면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등등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했고, 이 해석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표 매매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2022년 2월부터 사실은 그랬거든요. 금리 인상 계속하면서. 하지만 지금은 이제 딱 확고히 오늘 장을 일단은 딱 보니 모든 지표들이 지금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 이 예민한 반응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굉장히 단순하고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지표에 대한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제가 영상으로 일단 올려드리는 이 지표의 해석이 경기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경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지, 이 두 가지 해석만으로 방향성을 탐구할 수 있는 요 연습을 여러분들 일단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연습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내일 공개 방송 때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다시 짚어드리면서 영상도 무료로 일단은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조금 예민하게 지금 시장이 많이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원론적으로 일단은 들어와서 중동으로 확전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중동으로의 확전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일단은 오일은 조금 안정성을 뛸 것이다라고 일단은 예측을 합니다. 물론 오일 파트에 제가 또 가가지고 기술적 분석 한번 다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여기까지 할게요. 네, 시장은 일단은 금리 인하 혹은 금리 인상 어느 쪽일지를 바라보는 것이 이제는 관건이 된 시작입니다. 이제 금리 인하의 시기보다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느냐, 하느냐 자체를 한번 집중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시기보다는 할지 안 할지를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소매 판매 지표 역시도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면서 발표가 됐습니다. 이 지표가 발표된 이후에 시장은 좀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점까지 짚어주셨고요. 예민한 시장에서 단순하게 대응을 해보자라고 전해주셨는데, 공개 방송도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개 방송 통해서 조금 더 인사이트를 얻어 가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내일입니다. 내일 오전 10시 10분과 오후 9시 20분에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공개 방송 통해서 많은 공부도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나스닥 어떻게 해가면 좋을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매수와 매도 관망 중에서 어떤 시그널 가지고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마스터님 전략 팻말을 통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3, 2, 1. 네, 나스닥에 대해서 매도 전략을 주셨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일단은 차트 일단 보시면요, 한 240 정도에서 원래는 매도 자리가 일단은 보이는데 일단 좀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혹시나 자리가 나오면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240 정도에서 일단은 좋은 자리가 나왔었는데 일단 좀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월요일 날 출연해서는 나스닥 같은 경우는 기술적 분석할 때 자리를 별로 짚어드리지 않고 관망 사인 일단 좀 많이 보내드리는데 오늘은 운이 좋게 조금 크게 본다라고 하면 여기거든요. 지금 박스권, 여기가 박스권이었어요. 뉴욕장 일단은 개장하고 박스권 한 다음에 지금 어떻게 됩니까? 하방 쪽으로 일단은 추세가 일단 터지고 있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240 라인이 일단은 좀 지나갔기 때문에 잠깐만요. 12분. 한 12분, 23시 12분 정도에 자리가 조금 하나 나올 수가 있으니까 한 30초 정도만 여러분들이 조금 기다리시면서 방송을 좀 청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자, 요거 보시면요. 일봉상 일단 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봉상 보면 제가 61선을 항상 계속 타고 가는 이런 흐름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61선까지 내려오느냐, 이제 전저 라인 여기 있죠. 전저 라인하고 61선이 뭐 거의 별로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전저 라인을 깨고 61선을 막고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느냐가 굉장히 좀 관건이다. 근데 지금 데드 크로스가 나오고 있고 밑으로 쭉 빠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지표 발표 후에 박스를 타다가 여기죠. 지표 발표 후에 박스 타다가 잠시만요. 한 192 라인, 192 라인에 매도 MIT 일단 한번 들어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192 라인에 매도 MIT 한번 들어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쭉 보면 여기 61선 라인이죠. 61선 라인을 일단은 터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은 일봉상으로 음봉이 뜬다라고 하면 61선까지 오늘 하루만이라도 일단은 갈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매매를 조금 해보셔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캔들의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괜찮은 편이거든요. 캔들의 흐름이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방금 전까지는 별로 안 좋았죠. 박스 타면서 별로 안 좋았는데 제가 방송을 하면서 조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90 매도 라인, 190 매도 라인 한번 조금씩 들어봐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은 말씀드렸다시피 61선까지 좀 내려올 수 있는 양상을 계속 좀 크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61선까지는 일단은 매도 전망 일단은 드리는 걸로. 월요일 날 제가 원래 전망 잘 안 드리거든요. 네. 오늘은 캔들이 괜찮네요. 스피드도 괜찮고 좀 많이 좋아 보여서 한 번 정도 붙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매도 쪽으로 일단은 사인 드리겠습니다. 나스닥에 대해서 매도 전략을 주셨습니다. 지표 발표 이후에 박스를 타다가 192 라인 정도에는 들어가 봐도 괜찮겠다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일봉상의 음봉이 뜨게 된다면 하루만이라도 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61선까지는 내려올 양상을 보이고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그럼 이렇게 나스닥은 매도 전략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크루드 오일의 자리값과 이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루드 오일 차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 살펴보니까요. 지금 우하향 기조를 그리고 있습니다. 23시 13분에 최저점을 찍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빠지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오일과 관련해서 가지고 온 이슈는요. 제목은 지정학적인 프리미엄이 낮아지면서 유가가 하락한다는 기사입니다. 이란이 다마스쿠스 영사관 공습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힌 이번 공격이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방어 시스템에 대해서 미사일이 격추되는 등 미미한 수준이라는 평가 속에서 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회사인 ING의 상품 전략 책임자는요. 상당한 공급 손실이 발생을 한다면 미국은 전략 석유 비축량에서 추가 원유를 방출할 수 있다고 밝혔고요. 더불어서 공급이 손실되면서 가격이 크게 상승하게 된다면 가격이 너무 오르는 것을 원치 않고 있는 오펙이 수요 파기 우려를 근거로 해서 여유 물량 중의 일부를 시장에 다시 공급하려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ANG 리서치 애널리스트는요. 분쟁은 여전히 이스라엘과 이란 그리고 그 대리인들에 의해서 국한이 될 수 있고요. 미국이 개입할 가능성도 있지만 극단적인 경우에만 석유 시장에 현실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을 했고요. IG 시장의 분석가인 토니 시카무어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어서 유가가 중기적으로는 9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네, 마스터님 지금 유가가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이 사실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그러면 지금 유가는 숨고르게 좀 들어갔다고 볼 수 있나요?
지금 지난 한 2달 이상 굉장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 구간이라고 일단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분봉상 체크를 좀 한번 해볼게요. 분봉상 체크를 하면 오늘 하루 종일 일단은 좀 내렸죠? 예. 오늘 하루 종일 일단은 내리는 모습 일단은 보고 있어서 5일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굳이 조금 매매를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매도 쪽으로 일단은 보시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자, 일봉상 일단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단타입니다. 단타는 일단은 매도 쪽으로 하는 게 당연히 좀 유리해 보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제가 요거 이제 저번 주에 여러분들한테 그어드린 일단은 차트인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80달러선, 그러니까 79.87달러 정도, 79.87달러에서 90달러 요 라인을 제가 일단은 그어 드렸죠. 약 한 80달러 이상, 약 한 80달러 이상을 지지를 받는다라고 하면 90달러까지 일단은 눌림 주고 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 눌림이라는 것은 일단 이 부분 한 71.45달러, 71.45달러의 전고점, 전고 라인과 71.45달러의 중간 부분이 79.87 요 정도 되거든요. 요 정도를 일단은 지지한다. 79.87 요 정도를 지지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N자형 상승 패턴 있지 않습니까? 눌림 주고 다시 위로 날아가는 N자형 상승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자, 단타는 일단은 매도 지역으로 보시는 게 맞고, 중장기로 일단은 가시겠다. 혹은 내가 이 밑에서 지금 끌고 가고 있다, 매수를 끌고 가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79달러에 79.87달러 정도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틱에서 15틱 정도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79.80에서 80달러 선이죠. 79.80에서 한 80달러 선까지 일단은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 지지받는다라고 하면 최소한 전고 라인 87달러, 88달러, 그리고 90달러까지 N자형 상승을 일단은 좀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자, 중장기 하시는 분들은 이 밑에까지 눌림 주는지 확인하시고 들어가셔서 수익을 일단은 극대화 하시는 걸로 그렇게 일단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5일 일단은 정리하면요. 오늘은 단타, 중장기는 기다렸다가 매수, 요쪽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5일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매도고요. 중장기적으로 매수 전략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일단 단타 전략으로 매도 전략을 주셨습니다. 질문을 하나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반락의 추세 하락인지 좀 궁금한 상황이거든요. 2022년엔 유가가 사실 120달러를 돌파했을 때 미국 정부의 경우에는 전략 비축률을 풀었던 바도 있었습니다. WTI는 아직 80달러 중반 수준인데 전략 비축률을 벌써 공급할 가능성은 또 있을까요? 일단은 80달러 중반이기 때문에 아직은 추이를 좀 지켜볼 거예요. 비축률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일단은 내보내는 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축률을 왜 내보내느냐,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120달러까지. 월봉 잠깐 볼까요? 보니까 여기네요. 그죠? 이때는요, 2008년도에는 140달러까지 일단 올랐고,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게 2022년 3월경입니다. 3월경에는 일단은 130달러까지 일단 올랐고요. 그 다음에 120달러까지 요 봉 두 개를 일단 좀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은 저항선도 많고, 지금 이제 80달러 선이에요. 사실은 80달러 선, 우리가 이제 120달러, 130달러 넘었을 때는 70에서 80달러 선이 굉장히 조금 유용한 구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때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밑으로 많이 내려서 올라가니까 또 위험한 구간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80달러 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적정한 구간이다. 여기 위에 보시면 95달러 선도 있습니다. 지금 월봉 보고 계시는 건데요. 제가 한번 다시 그려드릴게요. 월봉 기준으로는 95달러 선도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그리고 120달러 선, 130달러 선도 일단은 있기 때문에 비축률을 뭐 푸느냐 안 푸느냐, 요거는 지금 조금 시기상조라고 일단은 보이고, 지금 굉장히 큰 이슈는 뭐 이란과 이스라엘 일단은 이슈이기 때문에 요거에 따라서 조금 미국이 전략적으로 좀 대응하지 않겠느냐. 안 그래도 지금 미국이 굉장히 좀 하루 동안 굉장히 좀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서서히 조금 안정을 찾아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추이를 살펴보고 미국에서는 전략 비축률을 방출할지 아닐지 결정하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앞서서 마스터님께서 사실 오일과 관련해서 전략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매도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매수 전략을 짜주셨는데, 어쨌든 선물이란 게 좀 시시각각 변하는 만큼 지금도 그 전략 유효하게 가져가도 될까요? 그럼요. 지금도 유효하게 가져가시면 되고요. 오늘은 어차피 추세가 일단 매도기 때문에 매도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네, 지금 오늘은 일단 매도 포지션 취하면 되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골드와 관련된 자리값과 이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차트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골드 살펴보니까요. 골드의 경우에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시 10분에 급락 양상 최저점을 찍은 이후에 다시 또 반등 기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1.09%까지 빠지게 되면서 2,348달러 선 정도에서 거래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골드 관련된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은 금값 사상 최고치 또 갈아치워도 워렌 버핏은 심드렁하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내용을 조금 더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금 가격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마하의 현인인 워렌 버핏은 여전히 심드렁한 모습입니다. 현재 시간으로 어제 CNBC는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CEO가 금을 싫어하는 주된 이유는 금이 수익과 같은 어떤 것도 생산을 하지 않고 가치 평가가 불가능하며 투기만을 기반으로 상승과 또 하락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버핏의 경우에는요, 2011년 연례 서한에서 금은 쓸모도 없고 생산성이 없다는 두 가지 중요한 단점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실 금은 산업적 그리고 장식적 효용이 있지만 이러한 목적에 대한 수요는 제한적이고 새로운 생산을 흡수할 수 없다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금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놨던 워렌 버핏입니다. 워렌 버핏이 금을 싫어하는 이유를 분석한 기사였는데요. 마스터님께서도 그의 의견에 동의하실까요? 일정 부분은 동의해요. 일정 부분이요? 네. 제가 이제 골드 매매도 예전부터 굉장히 좀 많이 했었는데 골드 같은 경우에는 달러 인덱스하고 일단은 디커플링 되는 모습, 그리고 지수하고 디커플링 되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일단 보이면서 어떤 안전자산이라는 확실한 자기의 색깔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너무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투자처로 내가 확실하게 어떤 확신을 가지고 운용하기에는 굉장히 조금 힘든 면이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나스닥하고 같이 가는 커플링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요즘에는 꼭 달러 인덱스하고 디커플링을 보이면서 가고 있지는 않거든요. 채권 금리나 아니면 비트코인, 이런 코인들에 대한 어떤 코인들에 대비한 안전자산 심리로 인해서 오르는 경우도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항상 골드는 물론 이제 안전자산이라는 그 타이틀을 갖고는 있지만 우리가 어떤 지수 대비 혹은 달러 인덱스 대비하는 이런 예전의 클래식한 어떤 확고한 그렇게 딱 눈에 보이는 그런 길은 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골드가 굉장히 오르는 것도 의아하죠. 왜냐하면 지수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고 하는데 골드가 오르는 것도 사실은 지금 좀 이해가 안 가는 일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골드 투자는 저도 조금 지양을 하는 편이기는 합니다. 네. 마스터님 역시 골드 투자는 지양한다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골드에 대한 셈법이 요즘 좀 복잡해진 시장입니다. 나스닥과 같이 커플링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달러 인덱스와 디커플링 돼서만 가지도 않는 요즘의 시장입니다. 지수가 오르는데도 골드가 가는 부분은 의문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금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에 대한 분석도 조금씩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과 각국 중앙은행이 금을 매수하는 부분,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도 있습니다. 또 거기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는 부분이 가장 크게 무게가 쏠린 부분이었는데요. 금리 인하는 예정된 수순이라는 시선에서 바라본다면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금리 인하는요. 이제 제 방송을 좀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금리 인하뿐만이 아니고 올해 금리 상승도 한 2번 정도 할 수 있다라고 계속 좀 말씀을 드리거든요. 금값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일단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차트를 지금 잠깐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전제 조건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5일선, 종가상 5일선을 지킨다라고 하면 2,700에서 2,800까지는 도달 가능하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일단은 그저께죠. 예. 금요일에
음봉이 나오면서 윗꼬리가 굉장히 큰 음봉이 나오면서 5일선 이탈을 조금 했다. 그럼 여기서는 일단 좀 관망을 하시고 여기에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조금 받을 가능성이 많겠죠. 여기에서 조정 받은 다음에 어떤 모멘텀으로 인해서 다시 오를 것이냐 아니면 매도 쪽으로 변곡이 생길 것이냐 요거 두 가지를 일단 여러분들이 조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기본적 분석으로는 지금 추가 상승이 가능은 합니다. 추가 상승이 가능은 하지만 우리가 항상 기본적 분석만 따라가는 게 아니고 기술적 분석도 일단 플러스를 해야 되잖아요. 기술적 분석으로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5일선 위에 종가상으로 위치를 하게 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상승의 여력 최소한 전고 라인 2448까지는 상승의 여력이 일단 있기 때문에 일봉상으로 5일선 위에 올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봉상으로 5일선 위에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여러분 일단 체크하시고 올라가면 그 다음 봉에서 일단은 매수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좀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거까지 제가 계속적으로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의 경우 기본적인 분석으로는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분석으로 플러스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제 일봉상으로 5일선에 올라가는 부분이 중요하니까 이전까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골드에 대한 전략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와 매도, 관망 중에서 어떤 시그널을 주실지 궁금한데요. 마스터님 준비를 해주시고요. 3, 2, 1, 들어주세요. 네, 역시나 또 매도를 시그널을 주셨습니다. 골드에서 매도 전략 주셨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들어볼까요? 오늘은 희한하게요. 굉장히 제가 원래 관망 사인만 드리는데 월요일은 오늘 희한하게 캔들이 잘 움직이고 호가가 좀 잘 움직입니다. 차트 잠깐 보시면 일단은 여기에서 수렴을 했죠. 자, 연필로 좀 그어드리면 여기에서 수렴을 한 다음에 22시 이후에 크게 빠지는 일단은 모습 보이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횡보 박스를 칠 가능성이 많아요. 횡보 박스를 칠 가능성은 많지만 수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산으로 갈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이런 이평선, 5일선과 21선이 데드크로스가 나오는 이런 이평선 사이에서는 매도 사인을 드리는 게 당연합니다. 당연하고 지금은 골든 지금 수렴 구간이고 횡보 박스 구간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수렴 구간 다음에 발산으로 터지는 시점에서 여러분들 수익 일단은 얻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골드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에 대해서도 매도 사이드 주셨습니다. 투자 의견에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제 성교훈 마스터님의 수익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매매 일지까지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공개 방송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오전에는 10시 10분, 오후에는 9시 20분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4월 27일에 강연회가 또 있을 예정입니다. 공개 방송에 들어오시게 되면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으니까 이전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강연회 그리고 공개 방송 전에 저희 좀 맛보기 강의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마스터님, 네. 어떤 이야기 전해주실 예정인지 궁금한데요. 이야기 살짝 전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사실은 영상으로 매일 오전에 올려드리는 게 있는데요. 항생 시초가 매매법 요즘에 굉장히 핫하고 승률 80% 이상 일단은 나오는 매매법입니다. 한번 일단은 보시고 이거다 싶으시면 일단 내일 공개 방송 일단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시작할까요? 네. 항생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항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변동폭이 있죠. 나스닥보다는 느리지만 나스닥보다 느리다라는 것이 하나의 좀 강점이 될 수가 있어요. 항생 시초가 매매법인데 항생 시초가 매매법이냐? 항생 시초가.
자, 항생은 10시 15분에 시작을 하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10시 15분에 시작을 하고 중요한 게 10시 30분에 미국의 중국 본장 개장입니다. 중국 본장 개장할 때 변동성이 굉장히 좀 커집니다. 이 시간대 일단은 뽑아내는 거를 제가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항생은 가장 중요한 게 있잖아요. 뭐냐면 갭입니다. 갭. 제 강의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건데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갭이거든요. 갭이 우리나라 말로 차이죠. 차이. 네. 새벽 4시. 항생이 새벽 4시에 끝납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타임을 가진 다음에 언제 스타트를 하느냐? 10시 15분. 그러니까 6시간 15분 쉬고 스타트를 합니다. 그러면 새벽 4시에 끝나는 종가가 있을 것이고, 그죠? 10시 15분에 시작하는 시가가 있을 겁니다. 이 종가와 이 시가 사이의 차이를 일단은 갭이라고 우리가 부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차트를 보면 자, 여기 새벽 4시입니다. 새벽 4시에서 여기에서 끝났어요. 그렇죠? 새벽 4시에서 여기 종가가 여기고 10시 15분이 시가가 여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끝나고 여기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차이가 뭐가 됩니까? 바로 이게 갭이 되는 거예요. 차이가 되는 겁니다. 자, 갭을 확인을 했습니다. 갭을 확인을 했으면 다음 단계로 여러분들이 가셔야 될 건 이 갭을 메우는지 혹은 안 메우는지 요걸 보셔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 자, 여기 보세요. 새벽 4시에 여기에서 끝났고요. 10시 15분에 여기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갭이 이만큼 벌어졌는데 차이가 이만큼 지금 나고 있는데 그 다음 봉 음봉에서 뭡니까? 갭을 다 메우는 걸 보셨죠? 갭을 다 메웠습니다. 그렇죠? 자, 갭을 다 메웠을 때 첫 번째 이게 갭을 다 메웠을 때는 어떻게 갑니까? 공식을 일단 알려드릴게요. 제 기법대로 그냥 가시면 됩니다. 기법대로 어떻게 해요? 방향성과 타점 다 잡아서 기법대로 가시면 된다. 자, 어떻게 기법대로 갑니까? 제 기법 모르시는 분들은 내일 공개 방송 일단 들어오시면 또 제가 기법 동영상 강의 무료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다 무료로 제공해드리기 때문에 그냥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제가 여기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기법을 아신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자, 여기에서 5일선 기법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매도해서 실제로 이거 수익을 내고 끝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21선 기법. 21선을 맞고 떨어지는 음봉의 매도 종가. 여기에서 21선 기법으로 들어가시면 여기까지 큰 수익을 다시 얻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항생의 뭡니까? 시초가 매매법의 전부예요. 자, 첫 번째 뭐예요? 정리해보면 갭이 새벽 4시와 15분, 10시 15분에 갭이 벌어지는지 안 벌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고 갭이 벌어졌어요. 갭이 벌어지고 뭡니까? 두 번째, 이 갭이 갭 체크 두 번째, 이 갭을 메꾸는지 안 메꾸는지를 일단 체크를 하셔야 된다. 갭을 메꾸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제가 여러분들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그 기법대로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 기법대로. 여기 5일선 맞는 음봉의 종가에 일단 여기 들어가셔서 수익 내실 수 있고 21선 맞는 음봉의 종가에 여기서 들어가셔서 수익 그냥 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다음 차트 일단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차트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 자, 새벽 4시에 여기서 일단은 끝났죠. 새벽 4시에 여기서 일단 끝났고요. 10시 15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갭 있죠. 이 갭이 일단은 발생을 했다. 이 갭이 발생을 했고 이 갭을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 다음 봉에서 메꾸지를 못했어요. 네. 메꾸지 못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추세대로 제 기법 적용해서 가시라고요. 추세대로 제 기법 적용하면 여기 어떻게 되죠? 5일선을 맞는 음봉의 종가에 들어가시면 매도 쪽으로 일단은 수익 챙기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10시 15분에서 10시 반까지의 시초가 매매법입니다. 굉장히 좀 쉽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기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 기법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일 공개 방송에서 일단은 체크를 하시면 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미니다우 통해서 일단은 제가 한 가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미니다우 일단 차트를 보고요. 일봉 차트를 일단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일단은 걸어둔 게 있죠? 예, 걸어둔 게 뭐냐면 38,750 라인입니다. 38,750 라인에 여러분들 지금 현재 매도 들어가신 분들이 있어요. 예. 일단은 축하드리고요. 750에 일단은 매도 들어가셔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 500틱 정도, 예, 500틱, 600틱 정도 되죠? 600틱 134니까 600틱 정도 일단은 수익 청산을 하신 분도 계시고 아직 홀딩하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진입 타점이나 이런 거는 제가 지금 설명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해는 하실 수가 없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일목에 관한 말씀을 제가 좀 드릴게요. 일목 균형표 같은 경우에는 저는 딱 두 개만 쓰거든요. 선행 1, 1을 씁니다. 선행 1, 2를 쓰는데 선행 1 일단 쓰는 이유는 뭐냐면 물론 이제 후행 지표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일단 선행 1, 2를 일단 쓰는 거는 뭐냐면요. 선행은 앞선 거잖아요. 앞선 거를 일단은 우리가 추정치로 일단은 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가치관하고 맞죠. 우리는 앞서 있는 가격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일단은 좀 선행을 선호하는 편이고 단 선행은 요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선행 스팬은 어떤 진입의 개념보다는 청산의 개념으로 일단은 보시는 게 맞다. 이 일목에 관한 이 그물대 자체가 여러분들 뭘 나타내냐면 매물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물에서 주식에서의 매물대라고 일단은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일목선들을 여러분들 매물대라고 일단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체크해드린 요거를 매물대라고 보신다라고 하면 매물대에서는 항상 뭐예요? 맞고 튕기는 역할을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맞고 튕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뭐예요? 청산 라인을 일단 쓰시면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일목도 매물대입니다. 일목이 매물대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매물대를 뚫었어요. 자, 어떤 지지 라인의 매물대를 뚫었다라고 하면 저항 라인이 되고 어떤 저항 라인의 매물대를 뚫었다라고 하면 여기가 또 지지 라인이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 일목을 지금 이 음봉이 뚫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종가입니다. 종가상으로 보셔야 돼요. 꼬리로 보시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여기가 어떤 저항 라인이 된다는 거죠. 저항 라인. 좀 지우고 다시 할까요? 네. 이 일목 여선, 이 일목 이선이 뭡니까? 저항 라인이 된다. 그래서 38,750에 현재 매도 중이신 분들은 오늘 이 저항 라인, 일목의 저항 라인을 잘 체크를 하셔서 여기 위로 가는지 아니면 밑으로 다시 가서 저항을 받고 더 밑으로 가는 큰 수익을 얻으시는지만 체크를 좀 한번 일단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일단은 서경방송에 출연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일단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 일목을 잘 지켜봐라. 750 라인에 매도 타신 분들은 일목 잘 지켜봐라라고 제가 일단 좀 사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연에 잘 들었습니다. 갭을 메우는지 아닌지를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차이에 따라서 차별화되게 전략을 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법에 대해서는 공개 방송 통해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선행 스팬은 청산의 개념으로 가는 것이 맞겠습니다. 차트가 일목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방향성을 보이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성경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는 방법도 열려 있습니다. 내일도 공개 방송이 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전 10시 10분 그리고 오후 9시 20분 두 번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 점도 염두에 두시고 바른 투자 전략 세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스터님과의 시간은 여기까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해전시대 오늘의 핵심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해전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나스닥입니다. 오늘 발표된 소매 판매 지표에 시장이 예민하게 반응한 것을 보니까요. 앞으로의 중요 지표를 면밀하게 보면서 투자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18,192포인트에 매도를 하고요. MIT 진입을 하시면 됩니다. 61선 도달 가능해 보이니까 이 점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크루드 오일입니다.
두 달간의 상승한 유가가 오늘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단기 대응을 원한다면 매도로 진입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중장기적으로 대응을 원하신다면 87에서 90달러까지 N자형 상승이 가능하니까요. 79.80달러에 지지한다면 매수를 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드에 대한 전략입니다. 기술적인 분석상 추가 상승 가능한 상황입니다. 일봉상에서는 5일선 돌파한다면 정고점인 2,448달러에 도달 가능해 보이니까요. 이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산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은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선시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